근데 이게 지금 상장 폐지 안 하려고 신라자님이 거래소에서 원했던 거 3개를 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충족 요건을 다 했죠. 그러니까 최대 주주 지분 15% 이상 가지고 있는 뭐 구해라 해가지고 구했고, 이게 M2M 같은 경우는 이제 범한화 계열이거든요. 그러면 대주주도 사실 좀 탄탄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회사에 600억 정도 뭐 납입도 돼 있고, 그래서 어, 뭐 원하는 법원에서 원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거는 다 충족을 했는데 왜 이게 진짜 상장 폐지해야 됐나 라는 부분은 좀 음모론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면, 정치권 연루설이 터졌었잖아요. 이게 거래 정지 먹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상장 폐지가 돼야지 결국 어, 뭐 증거 인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이게 그런 내용들이 없었다라면 재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은 좀 조금 더 그쪽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은 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모론적이긴 한데 접근 자체가 뭐 워낙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돼야지 이제 증거 인멸이 된다. 그러니까 기존 요건 다 갖추고 최대 주주 뭐 새로 됐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회사에 이제 자금도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상장 폐지를 시킨다는 거는 어, 결국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정리매매 언제 들어가는 이제 이게 또 이제 문제겠네요. 일단 음, 시가총액이 한 1조 2천억 되니까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실적은 없으니까요. 이게 뭐 굉장히 고평가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또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또 국제적으로 굉장히 좀 지금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꽤 있고 하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상폐된다라고 해서 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 외에서 거래가 되겠죠. 음, 일단 뭐 다시 기술력이 있다면 회사가 재상장하는 그런 또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주주분들 굉장히 마음이 안 좋겠지만, 뭐 회사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면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정리매매 들어가면 뭐 거의 못 건진다라고 봐야지, 휴지라고 봐야 되는 수준의 금액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음, 글쎄요. 제가 만약에 회사에 대한 어떤 믿음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냥 가져가 볼 것 같아요. 비상장 회사의 주주로서 그냥 일단 회사에 살아날 가능성, 재상장될 가능성, 그런 거에 한번 걸어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전리매매가 일주일간 주어지는데 그때 되면 이제 상한가랑 하한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이제 그 주주분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때를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정리매매군이라고 해가지고 정리매매를 하는 기업들 중에서 이제 뭐 똥값으로 거래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매매 기간에는 몇십원 몇백원 이렇게 거래되는데, 어, 그 가격대에서 이제 회사 기업 가치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상폐가 된다라면 지금 잔존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산 가치. 그런 거에서 내가 주식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게 되면 회사가 청산될 때 뭐 그런 이익을 볼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걸 또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약간 투기적인, 왜냐면 뭐 30분에 한 번씩 거래가 되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 상장 폐지될 때 정기매매 기간에 뭐 300%, 400% 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루나 이틀 만에. 그러니까 뭐 그런 대시세를 노리고 음, 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30분마다 이제 이 가격 변동이 있는 거고 체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단일가 매매랑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말 뭐 그런 데 자신이
있다 하면 모를까. 글쎄요, 뭐 일단 하지 말아라는 것보다 한번 해보세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소액 가지고 어떤가 경험을 한번 쌓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겪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신라젠 주주분들께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네요. 이게 이제 M2N도 그럼 내일 더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M2N이 뭐 파산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급락이 이제 거래 정지가 됐다가 이제 조혜공 씨 답변 내면서 풀렸는데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정이 잡혀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신라젠 이제 상패가 되느냐 아니면 거래 재개가 되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하는 것 자체가 도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정을 가지고 주가 상승을 기대했다가 판다. 이거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신라젠이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풀릴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뭐 만약에 거래 재개가 되면 뭐 진짜 점상도 갈 수 있는 그런 이슈니까 거기에 이제 도박을 하신 분들은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내일은 좀 급락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빠졌는데 또 누군가 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격대를 지켜줬다라는 것은 누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투기꾼들이 이렇게 많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런데 뭐 소액 가지고 청약금 넣듯이 넣어가지고 뭐 하루나 이틀 만에 뭐 30%, 60% 이렇게 또 수익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뭐 이거는 좀 손실 폭을 좀 크게 보고 들어간다 하면 또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일정이 다가온 시점에 이런 거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내일부터 이제 또 제약바이오에는 먹구름이 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사실 지금 좋은 얘기도 좀 있긴 있었어요. 자, ABL 바이오인데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1조 3천억짜리 기술 수출하는 이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호재도 분명히 있어요. 제약 바이오 안에서. 지금 좋은 뭐 이야기들 오고 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호재는 분명히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뭐 매드팩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또 안 좋은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는 임상 결과가 이제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가급적이면 이제 한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진 회사들보다는 좀 이렇게 좀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을 가진 기업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신라젠이 상폐된다는 거 굉장히 좀 악재로 당연히 이제 섹터 전체에는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장 자체가 악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이 뭐 워낙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음, 저 이제 뭐 신라젠에서 때리는 그 정도 싸다구가 아플까 하는 생각은 드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뭐 지켜봐야죠. 지금 뭐 인상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남아있는 종목들을 사게 되면 지금 적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제 임상 2상이나 임상 3상 들어가는 기업들 아니면 뭐 임상 1상 뭐 그런 것들 이제 일정을 갖다 조금 살펴가지고 파이프라인에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좀뭐 어떤 차트적인 측면이 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저는 바이오주들 공략하는 건 괜찮다 생각해요. 근데 이런 재료가 이제 우리가 바이오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잘 모르고 뭐 사실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이제 몇 개나 있고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얼추 나와 있는 건 있지만 그게 이제 개발 상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약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뭐 이 정도밖에 모를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어떤 기업에 호재가 있어서 그 기업이 뭔가 이 파이프라인이 잘 되고 조만간 뭔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선반영을 해요. 그래서 미리 이미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굳이 기업 막 찾아가지고 파이프라인 찾아서 어디가 임상이 있다들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주가적인 측면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선별해내는 과정을 겪는다고 하면 좀 더 시간 전략도 되고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과장이 이번에 상장 폐지가 됐으니까 네. 오스템에도 조금은 안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오스템은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횡령 규모가 엄청 크기는 하지만 지금 경영진이랑은 선을 그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 회사 자체가 신라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던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임상 기대감으로 갔던 건데 임상 3상 실패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석하는데 이제 또 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적자 규모도 엄청나게 컸고 거기다 대주주가 또 지분을 팔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좀 복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 쪽으로 연루설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탑 5 안에 들어가는 그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 또 임플란트 회사고 글쎄요. 이 국내 이제 점유율 1위 업체에다가 매년 800억에서 1000억 정도 이렇게 수익을 영업이익을 계속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횡령 규모는 이제 굉장히 이제 컸지만 거기서 이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또 회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상패까지는 안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영진이랑 일단 손을 껐으니까 횡령 배임은 발생은 했지만 직원 한 명 직원에 대한 일탈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 지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상패까지는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워낙에 또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묶여 있는 펀드만 관련된 거기에 투자한 펀드만 한 16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마불사라는 얘기가 있듯이 여기 솔직히 오스템이 대마불사를 붙일 만한 큰 기업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국내 1위 기업인데 이 회사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상폐가 됐을 때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굳이 막 상폐를 시켜야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상폐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